외주를 맡겼던 프로그램이 잠겨서 온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은 당신들을 쓸 수 없다. 프로그램을 납치를 해가 버렸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졌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틀 만에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키야에서 일하고 있는 XR 스페셜리스트 이효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XR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직책이냐라고 좀 많이 물어보세요, 다시.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XR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알고 있는 가상현실이라든가 증강현실 같은 VR, AR을 합쳐서 부르는 걸 저희가 XR이라고 하고요. 그 XR이라는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XR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스키야라는 회사는 사실 전신이 게임 회사였는데 의사분께서 이런 기술이면은 의료계에도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하게 되셔서 저희가 그러면은 의료용 내지는 수술용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 라는 의견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저희 스키야라는 회사고요. 저희 스키야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을 전문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종양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 전날에 그 유방에다가 와이어를 꼽아놔야 됩니다. 와이어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와이어를 꼽아 놓고 그렇게 해서 위치를 특정을 한 다음에 다음날 수술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정도 와이어를 꽂고 있어야 되고, 의사 같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시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근데 그런 과정을 겪고도 수술실에서는 초음파를 통해서 병변의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공정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의사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환자에게도 모두 부담이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강현실 내지는 가상현실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증강현실을 통해서 미리 마킹을 해두는 방식을 좀 피하고 바로 수술을 할 때 안에 있는 종양을 투시하는 것처럼 해서 보이게 하자 라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CT나 MRI 영상을 받아와서 환자의 종양이나 병변이라던가 아니면은 뼈라던가 장기 같은 것들을 미리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실로 들어가서 저희 이제 기기를 사용을 하시면은 직접적으로 환자를 투시하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시는 거죠. CT와 MRI 영상이 그냥 저희가 갖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처리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CT랑 MRI를 저희 앱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서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기능을 적용을 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병변을 그려내서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공학과 같은 데에서 이런 영상 처리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공학과에서 영상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특히 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구실이 따로 있을 정도로 해서 되게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죠.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보통 이쪽으로 해서 같은 테크트리를 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컴퓨터 공학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메디컬 분야를 전공을 했냐? 전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저 같은 경우에는 물리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교육학을 이제 따로 이수를 하면서 원래는 물리교사가 될 생각이었죠. 교생 실습까지 나갔다 오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교사를 원래 하고 싶어서 물리학과에 들어왔고, 그리고 교직 이수를 하게 된 건데, 과연 나한테 물리교사라는 직업이 어울리는 직업일까? 그리고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직업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졸업반 때였어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자신이 있었는데 물리라는 학문 자체가 좀 더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조금 버겁게 느껴졌어요. 다른 분야를 찾아야 되는 그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라고 찾다가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모임이 자연스럽게 결성이 됐었어요.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성장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는 충분히 제 몫을 다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 취업을 하고 나서 되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좀 기억이 나는 게 외주를 맡겼던 프로그램이 잠겨서 온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은 당신들을 쓸 수 없다. 프로그램을 납치를 해가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당장 임상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프로그램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결국에 해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들어보자. 다행히 저희가 소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프론트엔드였죠. 저희는 이제 당장 임상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졌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틀 만에 완성을 해버렸습니다. 예, 모두 저를 포함해서 그 다른 회사원분들도 전혀 예상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좀 빠르게 개발이 끝나게 돼서 저희가 그때 본 거는 가능성이었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시간 안에 맞출 수 있겠구나. 빨리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원동력이 돼서 저희 팀원들도 다 같이 힘을 내서 시간 내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임상시험도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죠. 사실 힘든 점은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유니티고 저희가 사용하는 언어는 C샵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까지 C샵을 사용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시간에는 쫓기는데 빨리 완성은 해야겠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도 급하고 시간을 압축적으로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계기라고 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엉뚱하게도 물리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담당 교수님이 유튜브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드론 모터를 이용을 해서 호버크래프트라고 하는 수륙 양용차를 만든 거였어요. 저 사람들이 하면 혹시 우리 학생들도? 그거는 사실 학생들한테 달가운 일은 아니죠. 유튜브 영상 하나 때문에 저희는 이제 6개월을 저당을 잡혔습니다. 그 호버크래프트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두이노라는 그 기계였어요. 아두이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소형 컴퓨터인데 이 소형 컴퓨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코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물리학과는 그 아두이노라는 걸 다룰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두이노라는 걸 다뤄본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그런 게 있다는 것조차 몰랐었죠, 그럴 때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다뤄야 했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가 걸렸어요. 그게 제 인생 첫 번째 코딩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군대였어요. 그 당시에 그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오픈코스웨어라고 해서 그 코딩을 교육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은 휴가를 준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실 어떤 장병들을 데려오든 어떤 병사든 아니면 어떤 간부든 데려오든 휴가라는 말에는 다들 혹할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은 코딩 공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좀 많은 언어를 접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C도 해봤었고 파이썬도 해봤었고 루비라던가 자바라던가 자바스크립트 생각나는 것만 해도 그때 수업을 들어본 게 이제 5가지 정도가 됐는데 어느 정도 코딩에 대해서 좀 흥미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배워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시도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원동력이 됐었고 나름의 출발점이 됐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좋은 스타트를 끊게 된 것 같습니다. 공부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분들이 흥미가 있어서 시작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배울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서 배우는 거다 보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아예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흥미로 시작을 했고
필요에 의해서 배우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접근 방식이 많이 달랐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전적인 공부들이 많이 필요했죠. 실전적인 테크닉이라든가 이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당장 이게 어떤 센서에 반응을 하고 어떤 자극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당장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자분들이 배우는 것들과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 않고도 제가 원하는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런 전공자들만이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전공자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기저에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지식들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데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고 나서 프로그램은 돌아가는데 엄청 버벅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간단하게 만들었다 해서 분명히 컴퓨터에선 잘 작동을 했는데 이거를 핸드폰으로 이식을 해보니까 엄청 버벅거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까지는 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가 문제지라고 해서 저는 제 코드만 줄창 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쓸데없이 메모리를 잡아먹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되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나간 사람이 아니라면은 처음부터 신경 쓰고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의외의 일격을 맞게 되는 경우가 전공자분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도도 다양하고 그게 뭐 운 좋게 안 터졌다면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크리티컬한 문제로 다가오게 돼요. 그러면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전공자들과의 그런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많이 만들어 보고 많이 부딪혀 보고 많이 깨져 보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고 자신만의 오답 노트를 좀 작성을 해가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 그들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정도까지는 실력이 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공 개발자, 저도 이제 비전공 개발자의 입장으로서 전공자분들이 부러운 순간도 굉장히 많고 제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도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제가 그래도 이런 부분은 전공자보다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 세미나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게임 회사를 하시는 분이었고 메디컬 쪽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디지털 치료제를 만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전공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전자공학 그런 쪽이라는 아예 상관이 없었던 분이고 오히려 미술 쪽을 전공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원화를 그린다거나 그런 쪽의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필요에 의해서 저처럼 이제 코딩을 배우기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그 대표님이 세미나에서 해주셨던 얘기가 비전공자는 확실히 전공자에 비해서 코딩이라는 영역에서는 뒤처질 수 있다. 그런데 전공자보다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사용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캐치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를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구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깊게 공부한 분야에 대해서는 식견이 깊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공자이신 분들 역시 비전공 출신 개발자분들한테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서비스를 생각을 해냈지? 그런 기획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저런 사용자들의 니즈를 잘 캐치를 하고 이거를 빠르게 적용을 시킬 수 있게 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공 개발자분들은 확실히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처럼 이제 비전공 출신으로 시작해서 개발자가 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자가 되어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있었을 거예요. 저처럼 의외의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고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다른 분들도, 그리고 이미 선배 개발자로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똑같이 겪었을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어느 개발자나 겪는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도 저희가 겪은 것처럼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마다 저희가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지나온 길들에 대해서 그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나아가게 될 그런 진로나 아니면 그런 공부 방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전공이지만 개발자로 먹고 삽니다. 좋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슬레이트인가요? 손이 박살난 것 같은. 자, 고생했고. 내 마이크 어딨게?